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합격 설명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김기영이고요. 1년 계획부터 한번 볼까요? 1년 계획. 1년 계획부터 보면 이제 역대 합격률은 제가 이곳에 온 지 올해가 6년이고 내년은 7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명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무명에서 시작을 한 거였고, 그래서 올해에 이제 유명하게 된 거죠. 작년부터 좀 유명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는 선생님들이 합격을 많이 하셨고 수석이나 차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유명하게 되게 된 거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결과가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1월 6일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합격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합격 계획서를 1월 달부터 6월까지는 제가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제가 수요일에 이론을 했고요. 제가 수금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에 이론을 하고 금요일에 이제 문풀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바꿨어요. 다음에는 이제 금요일에 이론을 하고요. 이론을 하고 이제 주말하고 월화가 있죠. 주말하고 월화에 이제 이론 때 배운 거를 이때 이제 문풀. 근데 이때 문풀은 이제 기출이죠. 1월부터 이제 6월까지는 이때는 특히 기출을 내가 완벽하게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쓸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6월은 내가 기출을 완벽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은 배웠던 거를 이렇게 배웠던 거를 바로 시험을 보는 것 때문에 이게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론 수업 때 하는 교재를 이번에 이제 바뀌어요. 제가 올해는 6건을 했거든요. 6건을 이론 교재 했었는데 이거를 없애고요. 제가 올해 그 7월 달에 핵심 요약집 그거를 3권 구조화된 자료로 만든 거 이거를 제가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게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3권짜리를 가지고 자기가 단거나 한 자료이기 책이기 때문에 이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권을 4권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림 같은 게 없어가지고 내가 그림 같은 것도 많이 삽입을 하고 이론서에 있는 부분 그림이라든지 또 그 국시라든지 그리고 임용고시 기출을 표시도 다 하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바로 이제 암기하는 작업을 하려고요. 제가 이론서를 6권을 했을 때 이때 이론서는 구조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정리만 했던 거였는데 그랬을 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암기가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화된 그 책을 하면은 암기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1월 달부터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그런 기출이 다 표시되어져 있고 그림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1월부터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1년 강의를 하고 내 강의에 대한 그 어떤 저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하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잘하는 점이 뭔가 내가 좀 부족했던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을 제가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주로 잘했다고 하는 걸 학생들이 이 책이 너무 이제 돌리기 좋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1월 달부터 했어야 더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만 왜냐하면 그냥 이론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더니만 학생들이 이해만 하고 암기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특히 기출 영역은 꼭 이제 암기를 하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가 좀 이론을 전부를 이때 1에서 6월 때 이론을 모든 것을 다 다루려고 하니까 이게 선생님들한테 참 양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1월에서 6월은 그러니까 기출 영역에 대한 거를 좀 더 핵심 있게 하고요. 그리고 또 7월부터 이제 10월, 11월이죠. 12월이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문제풀이.
교재를 하는 거고, 네, 여하튼 뭐 이번에 시험은 우리 전공이 좀 쉬웠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전공의 그 경향을 얘기하면은 올해는 좀 쉬웠어요. 쉽고 작년에는 어려웠던 거 아세요? 어려웠고 그 전에도 어려웠어요. 계속 객관식 세대 때는 지역적이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죠. 그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험이 계속 좀 어려웠고 이번에만 쉬웠던 거였어요. 문제가. 쉬웠다는 의미는 뭐죠? 기출 영역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기출. 그리고 기출에서 안 나오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출에서 안 나왔다. 기출에서 좀 덜 나왔다. 이거는 기출에서 많이 나왔다. 그런 차이거든요. 기출에서 많이 나오면 쉬웠다고 느껴지는 거고 기출에서 적게 나오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제 기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월, 6월에는 기출 위주로 내가 이제 이거를 다 마스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10에서 11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론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다 선별을 하거든요. 강론이라든지.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기출에 있는 것도 있고 기출이 아닌 곳에 있는 것도 문제를 내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 우선순위에서 좀 내가 좀 부족했다. 제 강의의 장점은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그 강론을 저는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론서 여기 핵심 요약지 여기에 제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강론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 공부하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강론을 안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거로만 충분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차라리 인터넷 찾는 게 나아요. 합격 수기도 보면 강론 본문이 차라리 인터넷에 또 인지도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인지도 있는 그런 댓글을 보면 그게 더 이해가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론서 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하면 거의 이해가 돼요. 그렇게 공부하도록 강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중요한 것을 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강론 자체에도 오류가 있어요. 강론도 서로 좀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6년을 하면서 주로 했던 거는 다른 말 하는 거를 하나로 정성된 거로 만드는 그런 거를 제가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재는 제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제 강의의 장점은 그리고 기전 같은 거 설명 같은 걸 잘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물론 단점 같은 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너무 안 잡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저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때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그거는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이때는 제가 그 문제에서 별표를 하려고요. 우선순위 별 3개.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 별 3개 하고 좀 적은 거 별 1.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이거 중요해 별세 별둘 그렇게 말하기에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내가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좀 더 공부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육학 설명회 들으셨죠? 교육학도 설명회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교육학도 설명회 하시더라고요.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안 한 교육학 선생님도 있는데 교육학은 올해 어려웠어요. 예외 문제가 한 3개가 예외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육학이 작년에는 쉬웠거든요. 작년에도 쉬웠고 아마 그전에도 쉬웠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계속 쉬웠다가 올해 교육학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취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쉽게 나온다든지 항상 어렵게 나오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교육학하고 전공이. 이게 쉽다가도 또 어려울 수 있고 어렵다가도 쉬워질 수 있고 그게 누구 마음이냐? 출제자 마음이에요. 출제자가 누가 들어가느냐? 출제자가 자기는 어렵게 내고 싶다 하면 어렵게 내어지는 거고 출제자가 좀 쉽게 내고 싶다 그러면 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 학생들이 수석하고 이번에도 수석하고 차석이라든지 이게 많았던 이유는
이유를 제가 스스로 분석을 했을 때는 교재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재 안에서만 다른 거 보지 않고 이제 교재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해를 시키면서 강의를 좀 하죠. 그리고 구조화를 시키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좀 많았다는 거. 왜냐하면 주관식은 특히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기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 제가 이제 그때 시험 보고 나서 학교 설명회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 점수를 냈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채점을 한 거이기 때문에 이게 칼채점, 본인들이 채점할 때는요 칼채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써냈던 것보다는 컷은 좀 내려가겠죠. 네, 그것도 있고 또 전화로도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물어봤을 때 70점 넘은 분들도 저기 그때 여기 이때 해설 강의 그때 왔을 때 점수 내신 분들이 한 40명이었나 30명이었나 40명 정도가 점수를 내셨거든요. 이 중에서 저기 70점 넘은 분들 4명인가 그랬어요. 거의 10%가 70점이 넘었거든요. 상위권, 그 말은 이제 상위권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근데 이분들은 수석 차석이지 이분이 컷은 아니죠. 이분들이 70 넘은 분들은 그 지역에 수석 차석일 뿐이에요. 컷은 여기보다는 컷은 한 10점 정도 밑에 10점 내 20점 정도가 밑에 있죠.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지역보다 지방 같은 게 한 10점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다 도시를 좋아하니까.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교재 부분을 봐주세요. 교재. 그래서 제가 이론 교재는 그래서 4권을 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그 이론 자습용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나중에 그 한 달 전에 볼 수 있는 자기만의 그 노트, 서브 노트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핵심 요약지 4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좀 노트를, 서브 노트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키워드로 정리하는 거. 근데 그거를 보니까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를 아무데나 하시고 좀 정리를 좀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그 개념 노트를 제가 이번에 만들어요. 그래서 개념 노트는 말 그대로 그냥 노트예요. 노트고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배웠던 거라든지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그거를 이제 키워드로 뭔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해서 이 이론서랑 개념 노트랑 같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론서, 개념 노트, 자기만의 노트 있죠. 선생님들이 학창 시절 때 공부할 때 뭐예요? 노트 다 있으셨잖아요. 노트 보면서 공부하셨잖아요. 그게 핵심으로 정리되어진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판서한 거를 쓴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복습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념 노트를 이번에 만들고요. 그리고 그 기출 문제집으로는 제가 저기 기출 문제집, 네, 이 보건교사 기출 문제집은 임용고시만 들어 있어요. 임용고시. 그리고 제가 이때 1월에서 6월 달에 그 기출 문제풀이 할 때는요, 그때는 국시도 넣어줘요. 국시. 근데 여기는 이제 임용고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국시도 넣고, 그리고 우리가 국시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리고 임용고시도 객관식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서답형으로 주관식으로 바뀌어요. 제가 서술형, 논술형 그걸로 다 기입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리고 추천 강론서는 제가 여기 썼는데 안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론서를 따로 사신 분이 거의 없고 강론서 보느니 차라리 인터넷 검색하는 게 더 낫더라.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많았어요. 강론서 보면 더 헛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천 강론서는 그냥 내가 혹시나 하신 분들한테 그냥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한국사 그 능력 시험 인증은 다 자격증 따셨어요? 한국사 다 따셨죠? 안 따신 분 있죠? 다 따진 않으셨죠?
중간에도 따시더라고요. 중간에도 이제 전반기까지 따셔야죠. 후반기 때 따면 너무 힘들어요. 교육학도 할 거 많고 전공도 할 거도 후반기 힘들고 꼭 한국사는 전반기에 따셔야 돼요. 6월 전에. 그리고 여기 뜻이 그 EBS 최태성 선생님이 제일 많이 듣더라고요. 학생들이 무료예요. 잘 가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 2월 강의는 그래서 제가 아동간호학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간호학, 그다음에 성인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에 있는 보건교사 시험 준비하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교육학은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 교육학 선생님들 거 설명회를 들으셔서 공부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공은 지금 2교시, 3교시 90분이죠. 90분 수업 시험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이 지금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른데 그런데 우리는 거의 다 골고루 나와요. 각 과목이. 제가 이번에 시험 본 거에도 이제 문항 분석 뒤에 했거든요. 그것도 보면 여하튼 각 과목이 거의 이제 골고루 나온다는 거.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교육학이 뭐 지역사회랑 학교보건교육 내용학은 얘네들로 그냥 의미상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지만 실제적인 그 출제는 거의 다 균등해요. 그리고 우리 시험이 지금 기입, 서술, 논술이잖아요. 기입, 서술, 논술. 그래서 그 올해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기입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예요. 단어, 명사형으로 쓰는 게 기입형이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은 서술이 뭐예요? 주어랑 동사, 목적어 있는 게 서술이잖아요. 그래서 주어, 목적 그렇게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서술형이고, 그리고 논술형은 서술형처럼 그렇게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있는 거고, 근데 논술형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비판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보면 여기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 뭐 문제 해결 사고 능력 같은 거를 보고, 그리고 논술형도 보면 문제 해결 능력, 고차적 종합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면요, 서술형하고 논술형은 서로 어떤 선이 조금 흐물어져요. 논술 안에서 몇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서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7번. 그래서 올해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 기입형이 10문항, 그러니까 서술, 논술형, 문항 수가 있죠. 그래서 토탈 80점이죠. 얘네들 점수가 80점. 그래서 기입형은 우리 10문항, 서술형은 8문항이죠. 8문항. 논술형 2문항. 얘네들 기입형은 점수가 2점. 얘네는 배점이 5점. 논술형은 10점. 그래서 이게 20점, 58에 40점, 20점. 그래서 여기서 배점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예요?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이고 논술형. 그래서 얘네들의 서술, 논술에 대한 대비가 많이 중요하죠. 기입형은 배점이 이제 20점밖에 없기 때문에 서술, 논술을 좀 더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서술, 논술이 뭐냐? 주로 이제 뭐 간호라든지 개념에 대한 설명, 뭐 기전에 대한 설명, 약의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서술, 논술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기입형에 있는 부분들은 보통 뭐 검사라든지 뭐 진단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기입형으로 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 과목별 문항 수를 보면요, 그래서 이번에 성인이 5문항으로 제일 많았죠. 성인은 선생님들이 국시 볼 때도 몇 문제였어요? 80문제였죠. 국시 때도 80문제고 다른 과목은 거의 40문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이제 기초라든지 이쪽이 조금은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은 더 많아요. 이쪽이. 그리고 지역도 지금 4문항이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나 나한테 물어볼 때 제일 중요한 과목 뭐겠어요? 이게 성인이 중요하고 지역, 학보. 성인 다음에 지역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 보건. 그리고 거의 나머지 애들은 거의 균등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해는 한 과목이 빠질 때도 있어요. 한 2년 전에는 정신이 빠진 적 있거든요. 2년 전에는. 그래서 한 과목은 여기도 보면 보건교육도 빠졌죠. 보건교육은 지금 보건교육도 따로 크라이테리아 넣어야 되는데 보건교육도 지금 빠졌어요. 보건교육은 지금 2년째 안 나왔어요. 2년째.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보건교육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심층 면접. 그리고 면접 점수가 많이 당락을 좌우해요. 점점. 서울 같은 경우는 면접 점수가 거의 20점 차이가 나거든요. 20점이면 이게 뒤집을 수 있는 점수잖아요. 그리고 지방 같은 데도 심하면 10점, 5점, 적으면 5점에서 10점 정도 그렇게 면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면접 준비는요, 제 생각에는 교육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육학이 20점이지만 무시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특히 교육학은 전반기 때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전반기 때. 왜냐면 후반기 때는 전공에 좀 더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전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특히 전공을 비중을 많이 두셔야 하기 때문에 전반기 때 좀 더 교육학의 비중을 두시고, 그리고 교육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면접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1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1년 계획.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1월에서 그 6월 달에는 이론보다는 기출 문제 쪽에 제가 좀 더 포인트를 주려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제가 6월 달에 이론을 좀 더 포인트를 뒀거든요. 근데 제가 이론에 포인트를 너무 많이 둬도 이게 선생님들한테 다 이제 흡수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좀 더 기출에 많이 더 문풀에 더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기출 문풀에.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 나왔던 거 문제를 한번 간략하게 보면서 이제 내가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암기해서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기평 1번 문제를 보면요, 이게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유행성 이하선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제시하고 표에 제시된 자료를 기초로 기억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근데 산출값은 반올림 없이 첫째 자리까지 제시할 것. 그래서 아직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아직 안 나오는데요. 이 첫째 자리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첫째 자리라고 하는 게 소수점 첫째 자리. 그러니까 이게 더 일반적이더라고요. 첫째 자리라고 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 그래서 10가지 답을 작성해줘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측에서는 첫째 자리라고 하면 1위 자리도 첫째 자리다. 소수점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위 자리 첫째 자리가 맞다. 그렇게 이의시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수학과 교수님도 말이 다르더라고요. 1위 자리도 뭐 첫째 자리 할 수 있다. 소수점이란 말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원체. 그래서 유행성 이하선염에 병원체 하면 저의 해설이 아니라 기출 임용 해답을 보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해답을 보면서 문제를 보시고요. 제가 기출 적중 내역은 그거는 뭐 집에 가서 보셔도 되겠고요. 일단 해답이랑 문제랑 보면서 내가 어떻게 외워서 이거를 답을 할까를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유행성 이하선염의 원인균은 올해 얘가 유행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고 멈프스 바이러스죠. 그래서 영어가 어려우면 항상 한글을 쓰세요. 멈프스 바이러스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얘의 병원력을 구하라고 했죠. 병원력이라고 하는 애는 얘
공식이 병원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증상이 나타난 게 병원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염이 돼야 증상이 나타나죠. 간염. 그래서 간염은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어떤 간염? 불현성 간염하고요, 현성 간염이 있어요. 간염. 인펙션에는 불현성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간염과 증상이 나타나는 간염이 있어요. 이 중에서 병원력이라고 하는 건 뭐랬어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성 간염자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 이게 병원력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현성 간염은 지금 몇 명이에요? 무증상 감염자가 이게 불현성 감염이라는 거예요. 증상이 없는 감염자죠. 그렇기 때문에 걔는 몇이에요? 20이죠. 그리고 현성 감염은 내가 현재 증상이 있다. 맞죠? 현재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환자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명수가 몇 명이죠? 30명이죠. 30. 그리고 그래서 환자의 그 명수, 그래서 30이잖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게 병원력이에요.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현재 감염이 있는 사람, 그거를 병원력이라고 한다. 이거를 구하면 답이 60%가 나오거든요. 60%. 그래서 여기에 프로가 있기 때문에 답은 60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입형 2번을 볼까요? 기입형 2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가족 사정 도구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이거는 거의 다 맞으신 문제거든요. 명칭.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억에 있는 거를 보면요, 기억에 있는 거, 여기엔 연도가 나와 있죠. 연도. 이 연도에 따른 가족의 어떤 생활 사건이 있죠. 사건. 가족의 사건이 있고, 여기 이것까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연도와 가족의 사건. 그래서 이렇게 연도가 있고 가족의 사건을 보여주는 가족 사정 도구는 이게 가족 연대기거든요. 가족 연대기. 그래서 이 가족 사건이 이 가족에게 어떤 미치는 변화, 영향, 그렇게 변화라든지 영향, 역할의 변화, 가족에 미치는 증상,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가족 연대기예요. 가족 연대기. 그리고 거기에 니은에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사회 지지도거든요. 그 해설지를 같이 보면요, 해설지, 가족 연대기는 그 밑에 있고, 우리 해설지를 보면, 정의를 보면요, 거기 그림을,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세요. 그래서 가족 지지도라고 하는 거는요, 원이 몇 개 있어요? 5개예요. 원이 5개.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취약한 가족 구성원의 중앙에 있죠. 취약한 가족 구성원. 그 다음에 있는 취약한 가족 구성원하고 가장 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에는 부모라든지 형제가 있고, 가족 다음에 또 가까운 게 누구예요? 친척이잖아요. 친척에는 우리가 누가 있어요? 부모라든지,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삼촌, 이모, 고모가 친척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까운 게 누구 있을까요?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이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그래서 이 취약한 가족 구성원과 여기에 있는 다른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어떤 상호 지지가 어떤 정도이냐. 그래서 지지가 없을 때는 표를 안 하죠. 선을 안 그리고요. 지지가 약할 때 선을 안 그리고, 보통이면 하나, 그리고 지지가 강하면 2줄이에요. 2줄. 밧줄이 2개. 지지가 강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족 지지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니은에 있는 거, A라는 학생이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얘는 학교와의 그 지지 정도는 보통이죠. 그리고 조부모와의 지지 정도가 강하죠. 그리고 나머지 아빠, 누나, 엄마나 친구와의 로부터는 지지 정도가 어때요? 약하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 문제는
3번 문제에서 이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의 순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생성하는 얘는 이제 장독소.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 그 제 프린트물 해답지 3번을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하는 건 독이죠. 독. 근데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얘는 독소인데 장에서 우리 의장이라든 소장, 장에서 독소를 내는 애예요. 그래서 얘 이름은 장독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쓰셨던 거거든요. 황색 포도상 구균은 장독소이고. 그럼 황색 포도상 구균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 음식이 뭐냐? 어떤 음식이 황색 포도상 구균을 유발하느냐? 그러면 이제 얘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화농성 질환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화농성 피부 질환, 그리고 우리가 호흡기계 간염. 그리고 이제 이런 황색 포도상 구균의 그 소가 유선이 황색 포도상균에 얘가 간염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유죠. 소에서 나온 우유, 유제품,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황색 포도상 구균을 일으키는 오염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요리를 해서 요리했을 때 가공식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 피부에도 막 화농성 질환이 있고 자기가 코에서 콧물이 막 줄줄 나오는데 황색 포도상 균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김밥을 만든다든지 떡을 만든다든지 도시락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것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정신 증상. 이것도 거의 다 쓰신 문제죠. 이것도 답을 거의 다 쓰셨던 거였고요. 그래서 기억을 한번 볼까요? 기억. 그래서 여기서 기억에 해당하는 정수의 정신 증상을 쓰라고 했죠. 정신 증상이 뭐냐? 친구들 욕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하면서 친구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욕을 안 했는데 친구들이 욕을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 이거는 무슨 망상이냐면요. 관계망상이에요. 관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건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TV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신문에서 왜 평범한 자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TV 보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신문을 보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것도 관계망상이에요. 자기와 관련 없는데 내 얘기를 한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이 괜히 얘기를 막 하는데 내 욕하는 것 같아. 왠지 내가 사실 자존심이 떨어지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자존심이 떨어지고 그러면 누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나를 왠지 비우는 것 같아.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런 것들이 관계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해보니 정수는 사실이 아닌데도 누군가가 자기를 대학에 가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대학 가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다. 이게 피해망상이거든요. 피해망상. 그래서 나를 이제 괴롭힌다. 누가 나를 이제 괴롭히게 하고 나를 감시하고 나를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먹는 것에 독약을 넣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다 피해망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답은 관계망상과 피해망상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보면 니은은 지금 어머니의 방어기제를 쓰라고 했잖아요. 니은 제 생각은 달라요. 우리 아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어요. 고3이라서 힘들어서 그런 거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정수를 어느 대학에 보낼지 고민하고 있어요. 정신과 선생님이 잘못 진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정. 왜 부정이냐? 그래서 그 부정에 대한 그 개념이 거기 해답지에 있죠. 부정.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객관적인 어떤 현실을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그 상황과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인 게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현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여긴 뭐예요? 아들이 정신분열병이라고, 조현병이라고 이제 의사가 진단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자기는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네, 그 다음 5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왔던 이런 문제들이 지금 기입형으로 나왔지만 이런 문제들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그 다음에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보통 똑같은 형태로 출제는 되지 않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왔지만 얘네들이 다 또 서술형으로도 앞으로는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아까 황색 포도상 구균, 장독소가 답이었지만, 기입형으로 장독소가 답이었지만 서술형으로 이제 얘를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 구균을 일으키는 오염 식품을 써라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화농성만 기입형으로 답이었지만 이게 서술형으로 하면 이걸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이제 기입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이 또 논술형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논술형의 문제가 여러 개, 서술형이 합해져서 논술형이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정리할 때는 같이 이렇게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문제 할 차례죠. 5번에서는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검사명, 기억의 그 검사를 보면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촉진을 통해 전립선의 크기나 단단함의 정도를 직접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장 수지 검사이죠. 그래서 그 그림 있죠. 그 해설지에 그 그림을 보면요, 이 전립선이 방광 밑에 있고 직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암이라든지 전립선 그 비대증에 대한 검사로서 직장 수지 검사가 되게 중요한 검사예요. 이거는 거의 다 쓰셨던 문제였거든요. 직장 수지 검사. 직장 수지 검사가 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외울 때는 그림 같은 거를 내가 안 보고도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개념이 내한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전립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립선이 있고, 그리고 이게 요도거든요. 전립선 요도가 중앙에 있고 그 옆에가 전립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방광이 있죠. 방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뭘로 봐요? 전립선 암인지 BPH, 전립선 비대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직장 수지 검사예요. 직장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얘가 전립선 암일 때는 얘가 크기가 커지고 결절이 생기고 그렇겠죠. BPH도 얘가 크기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암하고 BPH에서의 증상은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크기가 커지고 결절이 있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양 표지자도 시험에 나왔죠. 이것도 거의 다 쓰셨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도요, 외우실 때는 안 보고 이걸 내가 외웠다 그러면 안 보고 쓸 줄 아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는 제가 눈을 얘기하겠지만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암기해서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고 쓰는 연습을 계속 자꾸 하셔야 돼요. 주관식하고 객관식하고 틀린 건 뭔지 아세요? 문제가 쉬워도 컷이 그렇게 많이 높을 수가 없어요. 주관식은. 왜냐하면 이거를 완벽하게,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완벽하게 이거를 똑같이 쓴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객관식 같은 경우 내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식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때려 맞추면 점수가 좀 높게 나올 수 있죠. 얘가 이게 어느 정도 알면 거의 다 맞아요. 객관식은. 근데 주관식은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주관식 맞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주관식이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관식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내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객관식 공부랑 주관식 공부가 틀려요. 선생님들은 국시 공부할 땐 객관식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객관식의 공부의 방법으로 임용을 준비하면 안 되고요. 방법이 좀 틀려요. 이건 제가 강의할 때도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 틀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 그 종양 표지자가 지금 뭐가 있어요? CA 하고 CA 뭐 19-9 그 CA 153, CA 125, 125죠. CA 125, 125 하고 뭐 칼시토닌이 있고 지금 PSA가 있고 그리고 알파 피토 프로테인 이런 검사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외웠으면은 이거를 안 보고 써야 돼요. 이런 훈련을 1월 달부터 선생님들이 계속 하셔야 나중에 좋은 점수를 받는 거지. 그냥 이것만 보고 있으면 내가 머리 외웠다? 5분 내가 봤다. 그러면 5분 내가 봤으니까 내가 외웠겠지? 근데 안 외워져 있어요. 내가 이거 외웠으면은 진짜 외웠는데 내가 확인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개념 노트 그거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안 보고 써야 돼요. CA가 뭐지? CA가 얘가 뭐예요? 유방암, 폐암, 그리고 뭐 우장계약. 그래서 얘가 우암이라든지 뭐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은 CA도 있고 CA 15-3도 있고 이렇게 안 보고 내가 써야 돼요. CA 19-9는 얘네들이고 CA 125는 난소암으로 유명해. PSA는 지금 그 누구야? 전립선 암. 칼시토닌 부신 수질, 부신이 아니라 갑상선 수질 암. 그리고 이제 알파피토 프로테인은 HCG도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고환암도 보고 얘는 간암으로 또 중요하고 HCG 같은 경우는 얘는 융부상피암도 있고 융부상피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안 보고 자꾸만 쓰는 훈련을 자꾸 1월 달부터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안 보고 쓰는 거. 주관식 대비로는.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6번 문제. 그래서 6번 문제에서는 간호 내용에서 보면요. 겸상, 적혈구 빈혈은 보인자인 양쪽 부모 모두로부터 유전되는 이제 답은 이게 상염색체 열성 질환이죠. 그래서 이것도 거의 다 쓰셨던 거였어요. 이것도 제가 시험 보기 한 몇 주 전에도 했던 거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설지를 보시면 해설지에서 우리가 유전 질환 우리 학교에서 뭐 유전 상담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유전 상담. 그렇다면 유전 상담이 뭐냐라고 하는 거. 유전 상담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상염색체 열성 유전하고 그리고 상염색체 우성 유전 그리고 반성 열성 유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는 이 상염색체라는 게 시험에 나와가지고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거를 여기까지를 해줬어야 이게 난이도가 생기는 건데 그냥 여기만 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쉬웠던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 하는 개념을 선생님들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힘이 부족한 거. 우성은 힘이 좀 센 거잖아요. 그래서 열성, 힘이 부족한 애들은 이 염색체는 부모로부터 염색체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이제 특히 얘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돌연변이 염색체를 받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 우리가 염색체에는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거든요. 염색체 안에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를 가지면 질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양쪽 부모님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도 받고 엄마한테도 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엄마한테서 받고 아빠한테도 받게 되는 거. 이거를 A로 표현을 하거든요. 정상은 A고요. 비정상은 A예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스몰 A가 돼요. 이것이 같이 있는 것이 A죠. 이게 동형 접합체라고 하죠. 동형이잖아요. 동형 접합체. 이걸 동형 접합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질환. 열성. 이렇게 생기는 것을 상염색체 열성 질환이라고, 열성 유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에서 보면은 경상절혈구 빈혈은 보인자라고 하는 것은 캐리어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양쪽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양쪽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얘 답이 상염색체 열성 유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상염색체 우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우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만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게 우성이에요. 얘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있다라는 거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근데 한 명은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상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 유전자를 가진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돌연변이 유전자는 스몰 a라고 했죠. 정상은 뭐라고 했어요? 라지 A거든요. 라지 A. 그럴 때 얘는 A를 받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형 접합체라고 말을 해요. 이형 접합체라고 해요. 이럴 때 이제 질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반성 열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반성이라고 하는 어떤 성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은 또 특히 누구냐? X가 여자죠. X 염색체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X 염색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혈우병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X 염색체에서 이제 유전이 되어지는데, 이럴 때 질환자는 남자랑 여자가 조금 틀려요. 여자하고 남자가 조금 틀려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X 염색체에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표시는 XX예요. 여자는 XX잖아요. XX.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야 질환이 되는 거고, 남자는 XY잖아요. 근데 이 X 다시 이렇게 됐을 때 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X인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이거는 드물고 이게 조금 많죠. 그래서 남자의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죠. 이게 성염색체잖아요. 성염색체가 X-Y일 때 혈우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전되는 것을 반성 열성 유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개념만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니은의 문제를 보면요,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정상 헤모글로빈 A 대신 이것이 만들어져 남 모양의 적혈구가 생성됨. 그래서 우리가 그 헤모글로빈 돌연변이가 지금 HbA인데, 얘가 이제 경상 적혈구 빈혈일 때는 얘 헤모글로빈 핵형이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건데 이거를 머리 써서 맞히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시크셀이죠. 이게 위에 경상적혈구 빈혈의 면담 및 관찰 내용을 보면요, 경상적혈구 빈혈이 시크셀 아네미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겠어요? S. 그래서 S 이렇게 해서 쓰셔서 맞은 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예외로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고 한 말이 정말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이게 답이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남 모양의 적혈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bS가 돼요. 그 다음 7번. 7번에서는요. 7번도 너무 쉬운 거라서 거의 다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은 과거에 감염된 후 면역이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항체명과 HIV의 주요 전파 경로를 쓰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기억 그래서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안티 HIV IgM. 그래서 기억은 안티 HIV IgG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형 간염에 대한 중요한 그 검사가 지금 HAV,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의 약자죠. HAV는 이거 그래서 M이 초기 간염. 그래서 급성 간염을 나타나는 애고 G니까 느리쥐잖아요. 느리쥐이기 때문에 과거 간염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다 쓰셨던 문제거든요. 이게 A형 간염을 나타나는 검사이죠. 그리고 니은이 아니라 HIV의 주요 전파 경로를 쓰라고 했죠. 주요 전파 경로. 그래서 주요 전파 경로는 그래서 얘는 소화기계 간염이거든요. A형 간염은 소화기계 간염, B형 간염은요. A형 간염은 소화기계 간염이에요. 근데 B형 간염은 얘는 혈액이라든지 성전파를 통해서 전파되는 애고 그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 경로죠. 분변을 통해서 구강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A형 간염을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직접 간염이 되는 거고, 간접 간염은 분변에 오염된 물이라든지 물이나 음식물 이거를 먹었을 때 A형 간염이 생기는 거고, 또 동물의 그 분변에서도 이게 전파가 되거든요. 동물의 분변을 내가 만져서 또 입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제 A형 간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답이 되죠. 그다음에 8번은 피부의 상처 치유 과정을 쓰는 거, 기입형으로 나왔고, 치유 과정 이것도 이제 상처 문제가 과거에 임용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치유 과정만 시험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의 그 치유 과정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그래서 상처의 그 치유 과정이 처음에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처를 많이 갖잖아요. 그럴 때 그 단계가 뭘까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상처가 나면 뭐가 먼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가 지혈을 해줘야 돼요. 지혈 과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 뭔가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염증 과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상처가 뭔가 얘가 유가 조직이 형성이 돼줘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증식기, 뭔가 새살이 돋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새살이 돋는다. 그게 증식기. 그리고 또 이게 약간 또 재형성을 만들어줘요. 증식을 한 다음에 다시 재형성을 해줘, 성숙을 좀 시켜줘야 된다. 재형성기, 성숙기. 그 중에서 지금 이거가 기입형으로 나왔던 거죠. 이거는 나중에 서술형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이거의 단계를 쓰라라고. 지혈은 어떻게 지혈이 될까를 생각하면, 지혈이 될 때는 그 혈관 자체가 수축을 하겠죠. 혈관이 수축을 해줘야만 지혈이 되는 거고, 또 이때 중요한 게 혈전을 만드는 거예요. 혈전이 만들어야 지혈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혈전이라고 하는 거, 혈관의 수축의 혈전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혈소판 혈전하고요, 섬유소 혈전 두 가지예요. 혈소판 혈전, 섬유소 혈전을 통해서 지혈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에서의 중요한 애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백혈구예요. WBC 백혈구. 이 백혈구는 어디에 있어요? 혈관 내에 있잖아요. 혈관 내에 있는 애들이 혈관 투과성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간질 공간으로 이동을 해요. 간질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WBC 중에 종류 중에 하나가 호중구가 있거든요. 호중구가 백혈구의 종류예요. 호중구가 또 세포 안에 가면 또 얘가 대식세포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대식세포도 호중구랑 같은 애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작용을 하죠? 얘네들 식균작용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식균작용을 해서, 그래서 농이라든지 세균 같은 거를 얘네들 식균작용을 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증식. 그래서 증식은 누가 하느냐? 섬유화 세포가 그 유가 조직을 새살이 유가 조직이거든요. 유가 조직을 형성을 하는 거고, 또 상피, 우리 상처가 나면 상피가 없어지잖아요. 상피를 다시 만들고,
상피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겉에 있는 피부가 서로 수축을 해서 구멍을 메워야 되죠. 수축. 피부가 서로 수축을 하는 거예요. 손상된 조직을 복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증식 단계가 되는 거죠. 재형성기는 이때는 재형성기에서는 결체 조직이 조금 더 결체 조직 이거는 상처가 클 때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상처가 크면 흉이 생기잖아요. 그게 반은이거든요. 그래서 반은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결체 조직에 의해서 반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의 그 단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네. 9번도 이것도 대부분 좀 맞았던 문제이죠. 그래서 기억에서 보면요. A 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월경의 양이나 기간은 정상인데 정상적인 주기보다 길다. 주기가 35, 40일 이상. 이런 월경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B는 월경의 양, 기간은 정상인데 정상적인 주기보다 짧고 보통 이제 21일 미만이다. 뭐 이런 거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월경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임용에서 많이 시험에 나와요. 월경. 왜냐하면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경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됐어요. 이게 월경 곤란증이었는지 뭐 여하튼 월경 문제가 많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월경에 비정상적인 월경이라고 할 때 지금 빈발 월경, 희발 월경, 월경, 희발 월경, 월경 과다, 불규칙 과다 월경. 대표적인 애가 이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상의 기준을 아셔야 되죠. 정상의 기준. 그래서 이제 정상의 기준. 그래서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3주, 5주를 외우시면 돼요. 3주, 5주. 3주 이하로 주기가 온다. 우리가 대부분 몇 주예요? 4주죠. 4주마다 월경이 와야 되는데 3주로 오면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빈발 월경인 거죠. 3주를 플러스 37에 21일인 거고. 그리고 이제 희발 월경은 월경이 드물드물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곱하기 7하면 몇이에요? 7호 35일. 7호 35일. 7호 35.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를 빈발 월경, 희발 월경이 되는 거예요. 3주, 5주.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월경 과다는 월경의 뭐 기간이라든지 양이 많고 불규칙 과다 월경은 불규칙하게. 얘는 규칙적이죠. 이게 불규칙하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규칙적으로 이런 거고. 얘는 불규칙하게 기간이라 양이 얘처럼 이제 많은 거고. 이 정도만 여기서는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지금 문제 이렇게 풀어줘도 괜찮죠? 네? 네. 10번 기억 니은. 그래서 기억 니은도 이제 거의 맞으셨던 문제. 이거는 임용에서 그 객관식으로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보건교사가 한 거. 임신함이 혈관의 발달로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지는데 이것을 구델지궁라 하고, 그리고 문제가 지금 자궁 경부나 질 점막이 자청색을 띠는데 이것을 체득 징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징후가 체득 징후하고요, 해가 징후가 나오죠. 체득 징후, 그리고 해가 징후, 해갈 징후, 해갈 징후라고 해줘야 되겠죠. 해갈 징후, 갈이라고 해서 가라고 해도 되겠죠. R이니까 해갈 징후, 해갈 징후. 그래서 체득하면 왠지 차갑다고 하니까 얘가 청색이 이게 매치가 돼요. 청색. 어디가 청색이냐? 질 점막. 우리가 자궁이 있으면 이게 질이거든요. 질 점막하고 이쪽이 경부죠. 질 점막하고 경부에 청색, 자청색으로 되는 거를 체득. 차가우니까 자청색. 매치. 해갈 징후는 뭐예요? 해갈 히읗자에서 얘는 협부가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협부가 어디냐? 협부가 어디냐? 그 자궁이 있으면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자궁 경부거든요. 이게 자궁 경부, 이게 질이고 이게 자궁 경부예요. 이게 경부고 이거는 이게 위쪽은 자궁 저부, 자궁 체부, 이게 협부거든요. 그 경부랑 이제 이쪽에 체부 사이에 있는 것이 이게 체부, 이게 경부, 이게 협부예요. 여기가 이제 부드럽고 유연해지는 것, 그것이 해갈증인 거죠. 그 다음 서술형 문제로 갈게요. 서술형. 그래서 1번 이 서술형 문제도 그 학교보건법, 이건 그 건강검사법에서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법 문제는 항상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그래서 법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학교보건법하고 그리고 건강검사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왔고요. 이것도 뭐 거의 다 맞으셨던 거죠. 이것도 많이 다뤘던 거였고, 이것도 과거에 뭐 기출됐던 거였어요.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사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건강검사, 학교에서 우리가 건강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건강검사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건강검사에는 신체 발달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신체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이 있고, 건강 조사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중요한 건강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라고 한 게 시험에 나온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니은에서 물어본 것이 학교장이 이 건강검사에 대한 실시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을 세우는 거는 보건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의 계획을 세워요. 그럼 언제에 세워야 하느냐? 그래서 3월 달에 교장선생님 발령하면 3월 달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3월 초에 세울 수가 없어요. 한 달 정도 써가지고 3월 말에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월 말이 답이 되는 거예요. 3월이라고 하면 틀리죠. 3월 말에 이제 세우는 거다. 그래서 3월 말에 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디귿은 뭐예요? 그래서 이 건강검사를 뭐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교육장 교감 승인 항의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그래서 건강검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건강검사를 학교에서 하지 못하느냐. 천재지변이 나면 건강검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건강검사를 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누가 승인을 해주느냐. 건강검사 누구의 승인 하에서 내가 건강검사를 생략할 수 있느냐. 누구라고 했어요? 교육감.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건 또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감의 승인 하에서 건강검사를 이제 내가 건강검사를 뭐 연기하거나 이거를 전체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선 또 뒤에 또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로치고 이것만 써도 되고, 그래서 누구는 연기. 보통 건강검진, 의사가 건강검진은 병원에 가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이제 연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얘네들은 뭐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졸업할 때 교부한다가 답이죠. 교부한다는 걔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 해도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학생 건강 기록부, 이제 건강 기록부에 대해서 리을하고 미음. 리을은 지금 휴학이나 퇴학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얘가 이제 다른 학교로 전출, 우리가 전학을 간다라고 하는 게 전출이거든.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간다든지, 또 뭐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그 학교의 장에게
건강기록부를 주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는 건강기록부는 고등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얘가 졸업할 때 교부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중간에 뭐 휴학할 수도 있고 또 퇴학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5년간 건강기록부를 보관을 해요. 보관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쓰신 거예요.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럼 1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좀 5분 쉬었다가 할게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5분 쉬었다가 할게요.